자, 오늘 무릎 아파서 못 오고 있는 도율이를 위해서 도율아 이거 프린트 받아서 보면서 해야 돼. 거의 프린트 내용 설명할게요. 너희 셋만 들어간 거지? 그죠? 일단 자, 일단 봐봐. 여기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데 말장난 조심하긴 해야 돼. 자, 생태계 구성 요소. 먼저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 게 생물하고 환경 둘 다 있는 게 다 생태계인데 일단은 뭐 바다, 뭐 숲 이건 되게 당연한 건데 어항도 생태계야. 왜냐면 어항이라고 하면 물고기만 있어 아니면 물고기를 감싸는 누가 있어? 물이 있지. 그죠? 맞아. 그래서 어항, 그 다음에 공원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태계 하면, 그죠? 생태계 하면 생명, 그리고 환경. 그 환경 안에 뭐가 있냐면 물, 공기, 그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무조건 뭐다? 생태계다. 그지? 그래서 너희가 뭔가 생태계니까 뭔가 되게 친환경적인, 뭐 자연적인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생태계는 생명과 환경 같이 있는 거. 그 환경이 이제 공기, 물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어항이나 공원 이런 것들도 다 생태계다라는 거. 이거 은근히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거기 안에 생태계 안에는 생물과 무생물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근데 환경이라고 하는 게 물도 있고 빛도 있고 공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 빛, 공기들이 각각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로 메인 내용이야. 그죠?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보면 먼저 이제 생물적 요인. 자, 생물적 요인은 일단 우리가 생물적 요인이라는 건 그냥 생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태계는 이제 생물과 환경이기 때문에 자, 생물을 나누는 그 분류가 첫 번째 개체. 자, 개체는 그냥 그 동물 한 마리, 식물 한 개. 그죠? 이걸 개체라고 하고 개체군은요. 같은 종이어야 돼. 그지? 그래서 같은 종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같은 지역에 살아야 해. 그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면 그죠?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이제 A, 그 다음에 여기 B, 여기 C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개체군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B라고 하는 개체군이고 그죠?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그럼 얘는 스몰 A고 얘는 스몰 B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얘는 C고 T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A하고 B는 같은 종이다. 맞아 안 맞아? 이건 맞는 거야. 그죠? 개체군은 같은 종이야.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A 개체군과 B 개체군은 서로 뭐야? 다른 개체군이지. 그럼 여기서 B하고 C는 서로 같은 종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개체군은 같은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를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 거지. 그죠?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일단 뭐 같은 지역에 사는 것까지 좀 포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인천에 살고 그죠? 맞아? 그 다음에 뭐 지금 잠깐 떠오르는 인물이 호날두밖에 없어. 그런데 호날두는 지금 나랑 같은 지역에 살아 안 살아? 호날두가 누군지 알지? 되게 유명한 야구 선수야,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같은 지역에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막 굳이 어디까지가 같은 지역이냐 이런 거 안 나와, 그죠? 맞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군집. 자, 군집은 개체군의 집단이야. 군집, 군의 집단.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 보면 얘네가 지금 보면 하나의 군집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 개체군이 이제 같이 있는 거. 맞아? 그지? 그래서 이게 개체군들끼리도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A가 B를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맞아? 그럼 이거는 이제 뭐 포식과 피식의 이제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B가 A한테 붙어서 살 수도 있잖아. 기생. 그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예전에 나왔는데 그렇게 요즘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일단 그래서 여기 생물은 개체군, 군집인데 뭐 자주 나온다고? 개체군은 같은 종이다. 그죠? 요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는 우리가 잠시 후에 그죠? 다음 시간 정도에 생태계 평형을 다룰 거야. 생태계 평형을 다룰 거여서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피라미드 모양의 이제 그 어떤 개체수를 나타냈을 때 여기 제일 많은 게 생산자. 생산자가 개체수가 제일 많아요. 생산자를 잡아먹는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2차를 잡아먹는 3차 소비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맞아? 그래서 이게 이제 위로 갈수록 개체수가 줄거든요. 당연하겠죠. 만약에 3차가 제일 많으면 밑에는 다 죽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생태계 피라미드 이게 안정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2차가 늘었어. 그 2차가 늘면 얘가 늘면 당연히 누가 줄어? 얘가 줄겠지. 그 다음에 2차가 늘면 당연히 3차는 어때? 늘겠지. 이 과정에 대한 문제가 좀 나와요. 근데 과정에 대한 문제가 이게 어렵게 나오면 이 순서를 막 꼬아서 내기 때문에 그죠? 꼬아서 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의 문제 다룰 때 생산자 1차, 2차, 3차 소비자의 그 용어들이 한 번 더 나와. 그죠? 그럼 사람은 몇 차 소비자야? 정해져 있지 않죠. 자, 생산자는 확실히 아니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옥수수를 먹었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옥수수가 생산자잖아. 식물이니까. 그럼 내가 옥수수를 먹었어. 그럼 나는 뭐가 돼? 1차 소비자가 되는 거고. 지금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계속 악상처럼 보드람 치킨이 떠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내가 치킨을 먹었어. 그럼 나는 몇 차야? 치킨은 닭은 뭘 먹어? 뭐 이거 닭 고기 뭐 먹을 거 아니야? 그 닭을 내가 먹으면 나는 뭐야? 이제 2차 소비자. 그죠? 맞아? 그래서 이제 정해져 있진 않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데 여기서 일단 생산자는 당연히 뭐야? 광합성 하는 애. 그죠? 광합성 하는 애인데 문장이 뭐가 나오냐면 광합성을 한다 이런 표현 잘 안 나와. 독립영양 생물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그죠? 독립영양 생물. 뭐야? 이게 뭐야? 얘는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맞아. 그래서 독립영양 생물이다 라고 하는 게 얘는 뭐야?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다 라는 거고. 그죠? 여기에는 일단 식물만 있진 않아요. 조류도 있는데 여기 조류는 날아다니는 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녹조류, 갈조류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너희가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좀 이따 하겠지만 녹조류, 갈조류 얘네 종류 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미역이나 김이나 그냥 뭐야? 바다에서 나는 먹을 거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미역은 예를 들어서 뭐 홍조류고, 미역은 갈조류인가? 하여튼 미역은 갈조류고, 뭐 파래는 뭐 녹조류고, 이걸 외워야 돼. 너희는. 오케이? 그죠? 외워야 돼. 그게 문제 나오니까. 그죠? 맞아? 그래서, 외우기 싫으면 그냥 틀리면 돼요. 틀려서 등급 떨어지면 돼요. 그죠? 외워. 오케이? 그지? 야, 이 정도 외우는 건 진짜 일도 아니야. 너희 나중에, 이 중에 자연계 간 학생들 중에, 너희 4명 다 자연계 아니냐? 너 자연계 아니야? 아니야? 아직 미정이야? 자연계 가야 될 것 같은데? 자연계 가면 이제 생명 배우잖아요. 그때 그거 배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막, 분류.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해삼이나 멍게나 그냥 바다에서 나오는 그냥 횟집다 하면 이렇게 반찬으로 나오는 애잖아. 얘는 뭐 머리부터 생기는, 얘는 항문부터 생기는 거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외우는 건 일도 아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그래서 어쨌든 생산자는 식물도 있고 조류도 있다. 그죠? 맞아. 여기 조류 새 아니다. 도유라. 그죠? 자, 녹조류, 갈조류 이런 애들인 거고. 자, 소비자는, 자, 얘는 소비자다라는 표현 대신에 뭐가 나와? 종속 영양 생물이다. 이제 그래서 어떤 얘가 스스로 양분을 이제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분해자는요. 이거는 교과서 좀 잘 봐야 돼요. 그죠? 왜냐면 분해자가 일단은 얘 역할이 잘 나와. 일단 어떤 배설물이나 사체를 뭐해? 분해를 해서 그 배설물이나 사체에 있는 물질을 뭘 시켜요? 공기 중으로 내보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얘가 죽었어. 볼까나? 죽었어. 하여튼 얘가 죽었어. 그럼 얘가 죽으면 어쨌든 살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누가 붙어?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그럼 미생물들이 여기 얘 그 사체? 죽은 애를 먹어서 분해해서 그거를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요. 그러면 여기 이 사체 안에 있던 탄소가 있다고 치자. 그죠? 이 사체 안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살이든 뼈든 뭐 단백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살 안에, 그죠? 살 안에 이제 탄소 성분이 있을 거고, 요걸 이제 미생물이 요 살을 뜯어먹는 거야. 뜯어먹다 흡수해서 먹어.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산화탄소 형태로 다시 대기 중으로 돌려보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의 역할 자체가 사체나 이런, 그죠? 사체나 이런 배설물에 있는 어떤 물질을 다시 대기 중으로 이제 돌려보낸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분해자는 일단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내가 여기를 이제 교과서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세균은 일단 기본적으로 분해자예요. 그 다음에 곰팡이나 버섯도 분해자예요. 그런데 가끔 교과서에 보면 하이에나 있잖아요. 걔를 또 분해자로 보는 내용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네 선생님 이거 오늘 선생님 프린트 못했는데 교사의 교과서 줄 테니까 교사의 교과서를 주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뭔가 의외의 얘기를 할 때가 있어. 학교 선생님이. 그죠? 그 다음에 그 하이에나를 그래서 그 뭐야 분해자로 본 애도 있지만 그 너네 소똥구리라는 벌레 알아요? 얘는 소똥구리니까 일단 벌레잖아, 곤충. 그죠? 그러니까 얘는 종속이야, 동립이야? 종속이지. 그죠? 맞아. 그러니까 얘가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얘를 또 분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교사교과서 잘 보고, 그죠? 분해자의 종류 중에 교사교과서 잘 보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뭔가 흐르듯이 얘기했다.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맞아.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개체군,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소비자의 또 다른 표현, 그 다음에 분해자 역할, 그죠? 그 다음에 분해자의 예시, 이런 것도 외워야 된다라는 거.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생물적 요인은 뭐냐면 이제 환경이죠. 그죠? 환경인데, 빛, 온도, 물, 토양, 공기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메인의 문제가 빛에 의해서 생물이 막 그 모양이 달라져. 그 다음에 빛에 의해서 얘네들의 생물의 분포가 달라져.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주로 얘기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면. 자, 거기 보면 이 페이지 보면, 자,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과 명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을 써놓기는 했는데, 요게 내용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내용이 빠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는 않아. 그런데, 혹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게 지금 위의 교육과정에서 계속 나왔던 단어거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뭔가 필 꽂히신 분들 있잖아. 그죠? 맞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막 생물 전공하신 분들이 막 생물 되게 깊게 들어가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용어를 썼다라고 하면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지금 보면 어쨌든 환경과 생물은 서로 영향을 뭐한다? 주고받는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주로 그 작용의 예시가 이제 그런 건데, 그죠? 빛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그죠? 물고기가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엘니뇨 할 때 배우겠지만 물고기가 여기 표면에 많이 살아요. 물고기가 표면에 얘는 다 물고기다 얘들아. 그죠? 자, 왜 누가 봐도 물고기잖아. 그죠? 맞아? 이런 거 그려줘야 돼. 이런 거. 자, 물고기. 진짜 물고기 같은데? 자, 물고기가 표면에 많이 사는 이유가 물고기의 먹이인 여기 뭐가 있어? 플랑크톤이 있고 이 플랑크톤이 뭘 해야 돼? 광합성, 식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려면 어디에? 여기 위에 분포해야 되잖아. 그죠? 맞아? 그래서 물고기가 여기 위에 이렇게 분포한다. 이것도 그 빛이라고 하는, 그죠? 빛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위에 있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의 예시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 아니면 오늘 계속 얘기하겠지만 너네 가을 되면 뭐 돼요? 가을 되면 단풍 들죠. 그죠? 이건 이제 온도에 대한 예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건 얘기하겠지만,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엽록소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엽록소가 파괴되니까 녹색 색소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밑에 깔려있던 주황색과 노란색 색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죠? 맞아.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환경 때문에 생물체가 막 변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작용이라고 하고, 반작용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거 좀 구별해서, 그러니까 작용이나 반작용이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현상을 보고 얘는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구나 또는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걸 찾아야 돼. 그죠? 달라요. 예를 들어서 봐봐. 제일 많이 나오는 이거야. 땅속. 그죠? 땅속에 지렁이가 막 기어다녀. 그죠? 맞아? 자, 지렁이가 막 기어다니면 지렁이가 기어다닌 곳은 뭐야? 구멍이 뚫려 있겠지.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여기 누가 들어가? 공기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지렁이가 산 흙이 뭐가 잘 자라? 식물이 잘 자라. 그치? 그래서 지렁이가 지나가면서 그 흙에는 공기의 양이 많아졌다 라고 하는 건 생명이 누구한테?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죠? 맞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은 이제 개체들끼리 서로 개체군들끼리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얘를 잡아먹어. 그죠? 이거 포식과 피식의 관계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일단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이라는 단어 자체는 안 나오지만 환경 때문에 생물체가 영향을 받는지 그 다음에 생물체 때문에 환경이 달라지는지 그죠? 그 다음에 생물체 간에 서로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요거를 좀 분류하는 문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메인 내용을 먼저 할 건데 자, 작용의 예시. 자, 아까 작용은 뭐였어? 환경이 누구한테? 생물체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빛이에요. 빛. 그죠? 빛. 그래서 햇빛. 그죠? 빛에 의해서 생명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할 건데, 자, 첫 번째 태양. 그죠? 자, 태양에서 보면 이제 생태계의 이제 에너지 공급원이 이제 당연히 태양이고요. 그죠? 태양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빛 때문에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이 자라나는데, 이게 용어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양지식물, 음지식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요 다음 페이지 우리가 넘어가면 양엽, 음엽을 할 거거든. 그죠? 자, 달라요. 그죠? 양엽, 음엽은 하나의 나무에서 햇빛을 많이 받는 곳에 있는 이파리를 양엽이라고 하고, 같은 나무인데 그늘 쪽에 있는 이파리. 그죠? 얘네들을 음엽이라고 하는데, 이게 얘네들이 이제 같은 나무의 이파리이긴 하지만 햇빛을 많이 받으면 되게 좁고 두꺼워요. 그죠? 그런 얘기들인데, 여기서 이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은 어떤 거냐면, 자, 양지식물은요, 일단 얘네들은 이제 햇빛을 많이 받아야 살 수 있는 거고, 음지식물은 적은 빛에도 살 수 있어. 그죠? 맞아. 그래서 숲을 보면, 숲에는 아래쪽에는 지금 빛이 많이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지. 그죠? 빛이 많이 못 들어오니까 적은 빛으로도 살 수 있는 아이들. 그게 얘네들이 누구야? 음지식물. 그죠? 그래서 음지식물 주로 누구지? 고사리 이런 애들 축축한. 그죠? 이런 애들이 이제 햇빛 약한 빛에 살 수 있는 식물들이 숲의 아래쪽에 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숲의 위쪽에는 햇빛을 많이 받아 살 수 있는 식물들. 그죠?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 양지식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죠? 자, 그런데 봐봐.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식물은 아까 뭘 한다고 그랬어? 광합성을 하지. 그죠? 그러면 약한 빛에도 살 수 있다 라는 표현을 다르게 쓰면 약한 빛에도 뭘 할 수 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죠? 그 다음에 강한 빛에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은 약한 빛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와. 예를 들어 이거는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자, 일단 볼게요. 자, 여기서 X축은 빛의 색이에요. 빛의 색이. 자, 이 값은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뭐에 대한 플러스냐면 여기는 플러스라는 표현 대신에 이산화탄소 흡수량이라고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이산화탄소 흡수한다는 게 뭘 한다는 얘기야?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게 광합성을 한다는 거고, 광합성을 한다는 건 녹말이나 포도당 같은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야. 오케이? 그죠? 맞아. 내가 어떤 식물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면 플러스가 CO2 흡수량이면, 그죠?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 아까? 광합성 양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고, 광합성 양은 뭐야? 양분을 만들어내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예주야! 들려? 이런 내용들이 녹화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쪽 마이너스는 누가 되게? CO2 방출량이 되겠죠. 그럼 CO2를 방출하는 게 바로 뭐야? 이거는 호흡량이지. 그죠? 호흡은 뭐냐면 양분을 쓰는 거야. 그죠? 자, 다시 CO2 흡수량은 뭘 의미해? 광합성량. 이건 뭐야?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과 녹말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죠? 자, CO2 방출량은 호흡량이야. 그죠? 얘는 양분을 쓰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봐봐. 내가 살려면 먹는 게 많아야 돼? 쓰는 게 많아야 돼? 내가 살려면 먹는 게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쓰는 게 많으면 죽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가자. 아까 음지식물. 자, 음지식물은 그죠? 약한 빛에서도 살 수 있는 애들이야. 그죠? 그럼 약한 빛에서도 광합성을 하는 거고, 그죠? 그럼 걔네들은 호흡해야 돼. 다 무조건 호흡은 다 무조건 해야 돼, 식물은. 그죠? 그런데 걔네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어쨌든 빛이 약하니까, 그죠? 그래서 걔네들의 이제 이 그래프가 이제 잘 나오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하나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돼.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건데, 자, 지금 봐봐. 얘를 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나라고 하면, 자, 이 요 자체는 나오진 않지만, 이 가점의 여기를 보세요. 요점. 그러니까 가만 봐. 얘들아, 그래프가 두 개 나오잖아? 이 두 개를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먼저 봐. 그죠? 맞아? 자, 그럼 가를 보면, 자, 여기서 지금 요점 있잖아. 요점은 값이 0이지. 그지? 자, 값이 0이야.
그럼 값이 0이란 얘기는 얘는 이때 광합성을 한다 안 한다? 한다야. 무조건 해. 얘들아 빛이 있으면 무조건 광합성을 해. 그죠? 맞아? 그러면 얘는 지금 봐봐. 이 값이 0이라고 하는 건 아까 쌤이 CO2 흡수량이 뭐라 그랬어? 광합성 양이지. 그죠? 양분을 만들어낸 거고 CO2 방출량은 호흡을 한 거니까 양분을 쓴 거지. 그죠? 그럼 요 지점에 요게 이제 0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낸 양분과 쓴 양분의 값이 어떻다야? 같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큼 먹고 100만큼 싼다는 뜻이지. 오케이? 맞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상점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보상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단어는 몰라도 돼. 근데 어쨌든 이 보상점 그러니까 요 지점은 만들어낸 양분과 그 다음에 양분을 쓰는 양이 어떻다? 같다라는 건데 그럼 너희가 이 생각을 해야 돼. 얘를 기점으로 얘보다 더 약한 빛 지금 X축이 빛의 색이잖아요. 그죠? 얘보다 약한 빛을 자 여기 봐봐 지우야 너 헷갈리면 안 돼. 요 지점에서 광합성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그죠? 빛이 있으면 무조건 일어나. 그죠? 근데 얘는 이 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오지. 그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만들어낸 그러니까 빛은 무조건 빛이 있으면 광합성 무조건 일어나니까. 그죠? 그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뭐야?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양분보다 쓰는 양이 더 많은 거야. 그럼 얘는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 그지? 그래서 식물이 살려면 무조건 여기 아까 선생님 말씀 보상점 이거보다 더 센 빛에서 살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점의 빛이 10이라고 치자. 그죠? 맞아? 그럼 얘는 10보다 커야 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봐봐. 자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호흡량도 훨씬 크죠? 호흡량이 요 값이다 이제 호흡량이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얘보다 큰 값이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한 뭐 20이라고 쳐.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나 같은 경우는 20 이하의 빛에서는 어때? 살 수 있어 없어? 없지. 광합성은 하지만 왜 빛이 있으니까. 그죠? 광합성은 하지만 뭐가 더 많으니까? 호흡이 더 많으니까 양분이 더 많으니까. 그지? 맞아? 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 빛을 쏘여줘봐. 한 15. 그럼 누구는 살아? 음지식물은 살지. 근데 얘는 뭐해? 죽겠지. 그죠? 맞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서 지금 가가 이제 바로 뭐가 돼? 음지식물이 되고 그 다음에 나가 뭐가 되는 거야? 양지식물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치?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빛의 세기가 이제 숲을 보면 그죠? 위에는 빛의 세기가 세잖아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양지식물이 이제 위쪽을 담당하는 거고 음지식물은 이제 밑에 아래쪽에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음지식물을 위에다 갖다 놓고 잘 살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양지식물을 밑에 갖다 놓으면 얘는 빛의 세기가 약해지면 못 살잖아. 그죠? 맞아?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가 간혹 어렵게 나오면 요 그래프 자체가 나와요. 누가 양지식물이고 누가 음지식물이냐. 아니면 이 중에서 누가 숲의 아래쪽에 사느냐. 요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그죠? 아래쪽에 사는 건 누구야? 숲의 아래쪽은 빛이 어때야 돼? 약해야 돼. 빛이 약해야 돼. 빛이 약해. 그럼 빛이 약한 빛을 살 수 있는 건 뭐야? 보상점이 더 작은 애. 오케이? 이제 요런 식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거기 장애식물과 단일식물. 이거는 내가 표를 좀 넣을 거야. 이건 반드시 나와요. 장애식물과 단일식물. 이거는 종류도 외워야 돼. 장애 단일을. 이건 이제 너희가 문제 풀면서 같이 보면 되는데 자 이게 종류도 외워야 된다. 장일식물과 단일식물. 지금 정리가 안 할게요. 네. 하나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오. 자 할게요. 자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거는 뭐를 나누는 기준이냐면 꽃 피는 거. 그죠? 맞아. 우리가 꽃 피는 걸 뭐라고 불러? 개화라고 불러. 그러니까 개화의 조건. 그죠? 그러니까 꽃이 피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조건이 빛이야. 그러니까 빛을 쏘여주는 시간이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보면 봐봐. 자 여기서 이렇게 일이 이제 날일자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의미하죠. 이제 해를 의미하는 건데 너희가 이거를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자 개화의 조건이 지금 단일식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가 국화 이런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주로 가을에 꽃 피는 애들인 건데 자 단일은 일단 해가 어떻다는 얘기야? 짧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너희가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단일 식물은 해가 짧을 때, 즉 빛의 색이, 그러니까 빛을 쏘여주는 시간이 짧을 때 꽃이 핀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풀려.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개화의 조건, 꽃이 피는 조건이 연속적인 한 개 암기를 넘겨야 돼. 자, 요 표현 좀 어색한, 좀 생소하죠. 연속적인 한 개 암기. 자, 예를 들면 전체가 하루가 24시간이야. 그죠? 맞아. 정민이다. 저쪽 빨리 앉아. 아직 너 거 진도 안 나갔어. 아니 좀 이따가 넘어가. 여기 앉아있다가. 자, 지금 봐봐. 연속적인 한 개 암기가 만족이 되어야, 천천히 할게. 이 단일 식물 먼저 위주로 할게요. 자주 나오니까. 자, 단일 식물은 연속적인 한 개 암기를 넘겨야 꽃이 펴. 자, 지금 개화의 조건이야. 그죠? 자, 그럼 연속적인 한 개 암기를 넘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 그죠? 그럼 이제 국화라고 하는 꽃이 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 국화가 예를 들어서 연속적인 한 개 암기가 16시간이다 라고 하면 얘는 16시간은 무조건 어두워야 돼. 그죠? 16시간이 암기 어두워야, 그죠? 어두워야 꽃이 피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봐. 그럼 국화 같은 경우는 여름에 꽃이 잘 펴? 안 펴? 안 피지. 그죠? 왜냐면 여름은 낮이 길잖아. 그럼 낮이 긴다는 얘기는 밤이 어떻다는 얘기야? 짧지. 그죠? 그러니까 국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막 저녁 8시만 돼도 막 해 떠 있잖아요. 그 어두운 시간이 뭐 대충 뭐 한 8시간밖에 안 돼. 그럼 얘가 꽃이 펴? 안 펴? 안 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무조건 나와. 그죠? 연속적인 한 개 암기를 만족해야 꽃이 피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와. 예를 들어서 국화가, 그죠? 이러면 얘는 뭐야? 꽃이 펴. 개화 오케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6시간을 암기를 주긴 줬는데 중간에, 그죠? 중간에 내가 형광등을 한번 켰어. 형광등. 그죠? 그럼 얘는 꽃이 펴? 안 펴? 얘는 그럼 꽃이 안 펴.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무조건 얘가 뭐 16시간 이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6시간 이상이 어두우면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그 시간, 16시간 시간이 어때야 돼? 쭉 어두워야 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문제도 나왔었냐면 하여튼 어떤 국화밭, 어떤 애가 국화밭에 들어가서 뭐 반지를 찾으려고 약간 후레쉬를 폈대. 그래서 국화가 다 꽃이 안 핀 거지. 근데 왜냐면 이 꽃이 펴야, 그래야 얘가 이제 번식을 할 수 있거든. 그죠? 맞아.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야? 단일 식물들 위주로. 그죠? 단일 식물은 연속적인 뭐가 중요해? 한 개 암기가 중요해. 그죠? 그 시간을 넘겨야 꽃이 핀다는 얘기야. 됐어? 중간에 후레쉬 비치고 꽃 펴? 안 펴? 안 핀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주로 누구냐면 나팔꽃, 독고마리. 독고마리 본 적 있어요? 나도 본 적이 없어요. 나 여기 식물들 자체를 난 되게 싫어해서.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의 식물은 그냥 풀떼기여서. 근데 풀떼기란 표현 쓰면 우리 엄마한테 혼나긴 하거든요. 애기자 선생님 집에 화분 40몇 개 있다고. 40몇 개 있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다 그냥 녹색 풀이야. 그죠? 근데 우리 엄마는 막,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엄마가 막 식물에 막 새순 올라오는 거 막 너무 신기하지 않니? 그게 왜 신기한지는 이해가 안 돼. 그죠? 근데 어쨌든 자 봐봐. 외워야 돼. 그래서 단일 식물은 나팔꽃, 독고마리, 코스모스, 국화. 주로 가을에 꽃피는 애들. 오케이? 그죠? 자, 그다음에 장일 식물은 유채도 먹죠? 유채꽃. 그죠? 시금치, 상추, 붓꽃.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단일 식물 중요하다. 그죠? 연속적인 이거는 표로 나와요. 항상 문제가. 표하고 실험으로 나오니까 너희가 이제 자기소리 문제 풀면서, 그죠?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보면 돼. 됐어? 자, 그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양엽과 음엽 이 부분만 좀 할게요. 자, 아까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은 아예 서로 다른 식물이었잖아. 고사리하고 소나무니까 아예 다른 식물이었는데 여기는 얘도 자주 나와. 자, 여기서 엽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파리지. 그죠? 그래서 너네 엽록체, 그게 이파리에 많은 뭐 세포 소기관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 과학자들은,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죠? 맞아? 근데 여기 이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 두 개를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지. 그치?
그렇지 않냐?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그냥 지나가다 나무 보면 무슨 생각나? 나무다. 이게 더 이상은 없잖아. 아, 쟤는 강압성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냥 나무다. 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풀이 있으면 그냥 풀이다 정도고 이제 부모님들 세대는 그거지. 풀이 있으면 쟤는 무슨 나물이다. 어떻게 해 먹으면 맛있다. 뭐 이런 건데. 그죠? 근데 과학자들은 굳이 햇빛이 많은 곳과 같은 나무에서 햇빛이 많은 곳과 햇빛이 없는 두 잎을 비교를 한 건데 요 잎을 우리가 양엽이라고 하고 요 잎을 음엽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죠? 근데 이건 얘는 이제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그림 보면 자, 너희가 이거 그림 보고 누가 햇빛이 강한 곳에 사는지를 찾아야 돼. 자, 거기 보면 자, 봐봐. 거기 이파리 보면 맨 위에 울타리 조직 나오죠. 그죠? 맞아. 이 울타리 조직. 지호야 그림 봐. 자, 식물 잎을 보면 제일 윗부분에 이제 표피 조직이 있고요. 그죠? 여기 맨 위에. 여기는 이제 광합성을 일반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데. 그죠? 공부에서 빼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자, 일단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나오잖아.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에 뭐가 많아? 염록체가 많아서 여기서 이제 광합성이 잘 일어나. 그치? 자, 그런데 거기 봐봐. 양엽은 그치? 여기 사는 애. 여기 사는 애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이 돼 있어. 자, 울타리 조직이 발달이 있다는 얘기는 울타리 조직이 두 층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두 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얘가 이제 울타리 조직이 더 두껍잖아. 옆에 그 음엽보다. 그죠? 맞아. 더 두껍기 때문에 그죠? 맞아. 그래서 양엽 같은 경우는 빛을 직방으로 받으니까 얘는 광합성을 되게 활발히 해.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한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그죠? 거기 이제 그림에 이제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잎이 어때? 두꺼워. 누구에 비해서? 음엽에 비해서. 그죠? 두꺼우니까 그죠? 무거워 안 무거워? 무거우니까 얘가 잎이 넓게 가질 수 있어 없어? 못 갖는 거야. 왜냐면 얘가 두껍고 넓으면 이파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얘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양엽은 일단 빛을 세게 받아 광합성 잘 돼. 광합성 잘 되니까 울타리 조직이 발달돼 라는 표현이 어떤 거야?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 오케이? 그죠? 두꺼워. 그럼 얘가 두꺼우니까 잎 자체가 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양엽은 두껍고 좁아요. 잎이. 그지? 자, 그럼 여기 있는 음엽은? 자, 음엽은 어쨌든 광합성을 하긴 하는데 그죠? 빛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빛이 많이 받으려면 어때야 돼? 넓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얘는 잎이 어떤 거야? 넓은 거야. 그죠? 잎이 넓은데 근데 얘가 잎이 넓은데 두껍게까지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지? 그래서 음엽은 거의 그림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얇고 넓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도 그죠?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도 빛이라는 환경 때문에 생물이 이렇게 생물이 이렇게 이제 진화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죠? 자, 그리고 근데 거기까지 빛까지 하자. 자, 그다음 거기 빛 여기까지 하고 너희는 이거 다시 읽고 그 다음에 그 지질시대 문제 좀 풀어. 알았어? 그리고 이제 너희 둘이 이제 너 전자유도 안 나가? 아닌 것 같아. 몰라. 근데 너네 1학기 때도 보면 갑자기 들어가잖아. 그죠? 자, 일단 자 빛의 파장. 자, 빛의 파장을 일단 너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자, 빛의 파장에 따라서 그죠? 빛의 파장 때문에 얘네들이 분포하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녹조류, 갈조류 이런 애들. 그럼 이제 너희가 이 내용 이해를 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빛의 파장이 짧은 애가 누구야? 청색 파장이야. 이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자, 파장이 짧은 게 청색 파장이고 파장이 긴 게 누구야? 적색.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통과 1에서도 적외선 배웠었죠. 그럼 적외선이 에너지가 어떤 애였어? 약한 애였어. 그죠? 자외선이 센 애였고. 그죠? 그래서 적외선 붉은색. 그죠? 맞아? 에너지 약한 애, 파장 긴 애. 그지?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게 파장이 짧은 게 청색이고 청색빛, 그죠? 청색빛이고 얘가 되게 깊게까지 들어가. 그죠? 그러면 붉은색 파장은 어때? 파장은 얘가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해? 하여튼 붉은색이 파장이 어떤 거야? 긴 거고 파장이 기니까 그죠? 깊게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가 이제 광합성을 할 때 약간 이제 보색 적응이라고 해서 적색 파장을 쓰는 애들은 그저 주로
딱 거기 그냥 볼게. 자, 청색 파장. 자, 청색 파장은 파장이 어떻다고? 짧아. 그래서 어디 투과력이 어떻다고? 커. 왜냐면 파장이 짧으면 뭐야? 에너지가 커. 에너지가 크니까 깊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파장이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배워서 알겠지만 얘들아,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봐. 그럼 얘는 이게 이제 파장인 거잖아. 얘는 파장이 짧은 거고 얘는 파장이 어떤 거야? 긴 거지. 그럼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봐봐. 띡, 띡, 띡 이거랑 어느 거는? 그죠? 이게 파장이 짧은 거야.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니까 에너지가 어때? 커. 에너지가 크니까 어때? 깊게 들어가. 이렇게 외워. 그죠? 깊게 들어가는데 이 청색 파장을 주로 누가 이용을 하냐면 광합성에 홍조류. 그죠? 홍조류가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광합성을 할 때 우리가 광합성을 할 때 얘가 이제 빛을 통해서 이제 광합성을 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게 빨주노초 파란보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통과에서 그러니까 뭐지? 중학교에서는 그냥 빛을 광합성 이용한다 정도인데 나중에 너희가 여기도 그렇고 생명 그 진로에도 그렇고 어떤 특정 파장을 되게 잘 써요. 광합성 할 때.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엽록소 있잖아. 엽록체 갖고 있는 그죠? 얘네들은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을 다 뭐해? 반사시켜. 그러니까 녹색 파장 잘 써? 안 써? 안 써요. 주로 녹색은 누굴 잘 쓰냐면 적색 파장 빛을 잘 써요. 적색 파장. 그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색의 빛을 쓴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색 적응이라고 하는데 청색 파장을 깊게 들어가지. 그죠? 청색 파장을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청색 파장을 주로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아까 엽록소는 녹색 색소인데 붉은색 색소를 갖고 있는 홍조소, 홍조류. 그죠? 그래서 홍조류들은 자 거기 그림 봐봐. 홍조류들은 위에도 분포를 해. 왜냐면 청색 파장이 위에도 들어오긴 하니까. 근데 주로 어디에 분포해? 제일 깊은 데에 있어. 그죠? 분포가. 그죠? 맞아. 자, 그 다음 보세요. 녹조류 보세요. 자, 녹조류 같은 경우는 엽록소가 녹색이지. 그러니까 얘는 주로 적색 파장을 써. 그죠? 근데 적색 파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장이 어때? 길어. 그죠? 파장이 길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래서 녹조류는 위에 분포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빛의 파장 때문에, 그죠? 빛의 파장 때문에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이렇게 나눠서 분포하는 거지. 나눠서 분포한다고 해도 홍조류가 밑에만 있진 않다.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 그래서 너희가 외워야 할 게 뭐냐면, 녹조류는 뭐 어디 분포한다 이렇게 안 나와. 8의 핵함 이렇게 나와. 그죠? 맞아. 그래서 녹조류가 8의 핵함이고, 얘네들은 다시 8의 핵함은 녹조류여서 얘네들은 어디에 분포해? 위쪽에 분포한다. 라는 거고 갈조류는 미역 다시마 중간에 그죠? 그 다음에 홍조류는 긴 우뭇가사리. 오케이? 그죠? 맞아. 그래서 지금 앞에서 잔해식물 단위식물이랑 음역 양역 그 다음에 이거 빛에 따른 이제 보색적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맞아. 이제 외울 거 외워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헷갈리게 하는 것들 거기 보면 자 빛의 세기에 따라서 알맞는 시기가 그러니까 뭔가 산란과 관련된 거 그죠? 이것도 빛의 그 색이나 아니면 그 빛의 어떤 시간에 따라 그죠? 일조 시간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너네 겨울잠 자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봐봐. 곤충도 겨울잠을 자요. 그 다음에 동물도 겨울잠을 자. 근데 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건 온도 때문이고 곤충이 겨울잠을 자는 건 빛 때문이야. 헷갈리면 안 돼. 그죠? 자 겨울잠 동물이 겨울잠 자는 건 온도 때문이야. 그죠? 그 다음에 곤충이 겨울잠 자는 건 뭐야? 누구 때문이라고? 빛 때문이라고. 오케이? 그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이제 알아두시고. 그지? 그래서 일단은 빛에 대한 수업은 여기가 그 빛이 제일 중요하고. 됐어? 맞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이러한 내용들이어서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쌤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물리 할 거니까 이제 전자유도 안 들어가는 사람은 먼저 이거부터 읽어. 읽고 외울 거 외워. 그리고 이제 지지시대 문제를 푸세요. 오케이? 그죠? 자 이제 전자기로 가자. 아니 근데 지지시대 말고 이거는요? 중화반응?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중화반응? 아니 쌤이 이거 또 풀라고 주시는 아 그거 너 시험법에 안 들어가네. 시험법에 안 들어가는 건 지금 풀지 마세요. 오케이? 자 이제 전자기로. 자 너 전자기도 안 들어가지? 예주야.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미안한데 좀 절로 좀 갈래? 네. 내가 너를 절대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는 어차피 모든 애들을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죠? 자 전자기로. 조율아 너는 전자기로 들어간다. 자, 저 뒤로 이렇게 해서 가면 돼. 너도 들어가지 않나? 안 들어가? 지금도 안 들어가지? 근데 과학생
어려워? 화학생이 좋아하는 응. 어렵고 싶어. 화학을? 어렵게 내봤자 그 정도예요. 선생님이. 아 그래요? 아니면 산화원리. 자, 이제 전자기도. 도일아, 너는 전자기도 들어갔나잉? 그죠? 이 프린트. 자, 요 프린트. 자, 여기는, 일단 봐봐. 여기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야. 근데 이제 너희가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자기장도 눈에 안 보여. 전류도 눈에 안 보여. 그죠? 맞아? 근데 여기는 나오는 문제가 되게 뻔하고,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요 프린트에 보면, 문제집 4권인가? 뭐 하여튼 4권 정도에서 너희가 어려워할 것 같은 문제만 따로 모아놨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연습하면, 그죠? 계속 연습하면 어렵지는 않아.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볼게. 거기 첫 번째, 기본 용어. 자, 기본 용어인데 이건 일단은, 여기서 지금 봐봐. 전류. 그죠? 전류하고 전압, 저항인데 여기서 그냥 필요한 것만 얘기할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기장이 변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한다는 게,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자석의 영향력을 우리가 자기장이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자석을 딱 놔둬. 그죠? 그 다음 바로 옆에다가 클립을 놔둬. 그죠? 아니면 철가루를 막 뿌려. 그럼 철가루가 자석 주위를 막 이렇게 달라붙지. 그죠? 그러면 이제 그림 나오겠지만 자석을 놔두고 철가루를 막 뿌렸더니, 그죠? 철가루를 막 뿌렸어. 그랬더니 이 자석 주위의 철가루들은 잘 움직여 안 움직여? 자석이 달라붙어서 안 움직여. 그럼 이 철가루들은 자석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 공간이 자기장이야. 그 공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죠?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자석을 놔두고 철가루를 저기다 뿌려. 그럼 저쪽 철가루 여기까지 와서 자석이 달라붙어 안 달라붙어? 안 달라붙어. 그러니까 여기 옆쪽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안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자기장을 일단 너희가 생각하기에 그냥 자석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라는 걸 일단 알아둬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너희가 메인으로 들어야 되는 게 아까 선생님이 여기 핵심은 그거야.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생긴다거든. 그죠? 이제 요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할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장을 그럼 내가 계속 변화시켜주면 계속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뭘 만들 수 있어? 전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전에 원래는 전류의 개념은 있었어요. 전류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개념은 알고는 있었어. 과학자들이. 근데 그게 뭐가 움직이는지는 몰랐던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류를 발견하게 된 흐르게 되는 과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전기도 있고 아니면 이건 좀 잠깐 딴 얘기지만 우리 몸에도 전류가 흘러요. 그죠? 우리 몸에도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과학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까? 나 그림 다 맞춰봐. 이게 뭐야? 조라 맞춰봐. 맞추면 상 줄게. 한성. 아니야. 그렇게 잔인하진 않아. 참고로 죽은 누가 지호야? 맞춰. 맞출 것 같지 않아요? 개구리.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가 죽은 개구리를 판때기에 올려놨어. 판때기에 올려놓고 여기에도 여기 금속과 여기 이제 또 다른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아연을 놓고 여기다가는 구리 금속을 놓고 이게 죽은 개구리 이렇게 매달아놨거든. 그러니까 다른 실험하다가. 근데 이제 이 그 과학자의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죽은 개구리인데 개구리 자꾸 움직이더래.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 놀라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금속이 여기 있는 금속은 전자를 주려고 하고 여기 있는 금속은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산화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그죠? 맞아. 그래서 얘는 전자를 주려고 하니까 이 전자가 얘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전류가 만들어지니까 전류가 움직인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게 원래 결국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죠? 전자가 움직이는 건데, 근데 전자를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먼저 발견을 해 과학자들이. 그지?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규정을 해버린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거의 한 100년 동안 그거 관련된 법칙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 전류와 관련된 법칙들을. 근데 그 법칙들이 기본적으로 전류를 어떻게 규정했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 그러다가 한 100년 지나서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전자는 어디야?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이제 간다. 라는 건데, 그럼 전류의 움직임과 전자의 움직임이 어때? 서로 반대지.
그죠? 근데 이걸 봤는데 못 바꾸는 이유가 이미 너무 많은 법칙들이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법칙을 못 바꾸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봐봐. 중요한 건 아까 쌤이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즉 자기장이 변하면 이제 전자가 움직인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장이 변한다는 게 그럼 과연 뭐냐? 변한다는 게 없다가 생기는 거. 그죠? 맞아? 자기장이 없다가 생기는 거. 또는 생기다가 없는 거, 없어지는 거. 그죠? 맞아? 자기장이 없다가 생겨지는 거 또는 생겨지다가 없어지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장이 변하는 의미가 자석이 일단 가까이 온다는 뜻도 있거든? 근데 자석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너희가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데 그럼 자기장이 변하는 게 과연 뭐냐? 그죠?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장이 변한다는 게 아까 뭐 자석이 있다 없고 이것도 있지만 자기장의 방향이 변하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주로 알아야 돼?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방향이 변해서 얘가 전류가 흐른다는 걸 알 거 아니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기장이 변한다는 거에 자기장의 방향이 변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봐. 선생님이 여기 막 전류의 방향을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도 어쨌든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자기장의 방향이 변했을 때 전류의 방향도 당연히 어때? 변하겠지. 그치?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건데 그럼 너희가 먼저 뭘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기장의 방향을 그죠?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정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문제에 자기장이 이렇게 변했구나, 방향이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누구도 알고 있어야 돼. 누구도 알고 있어야 돼? 전류의 방향.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일단 간다. 이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단어는 자기장의 방향도 우리가 외워야 돼. 외우는 게 알고 있어야 되고 전류의 방향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지?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그죠?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는 게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의 방향도 변하는구나 라는 건데 그래서 문제가 뭐가 나와? 자기장을 이렇게 바꿨어. 그랬더니 전류가 어디로 흐를 것이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 이게 보면 되게 어려 보이지만 결국 메인은 다 그거야. 그러니까 요게 요 단어는 핵심이야. 이제 갈게.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다른 거 몰라도 돼. 다른 건 이게 너무 많은 거 중학교 때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전류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왜 기억해야 돼? 자기장이 변했을 때 전류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거 꼭 기억해야 되고 첫 페이지는 그죠? 자 나머지 페이지 나머지는 여기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 찾는 거. 그죠? 왜냐면 자기장이 변하면 안에 자기장의 뭐가? 방향이 변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봐봐. 여기 보면, 자, 요 앞에 그림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자석을 딱 놔둬. 그럼 철가루 쫙 뿌려. 그럼 철가루가 요렇게 배열이 된다는 거거든? 그죠? 맞아. 요렇게 배열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배열이 되면 이걸 서로 다 이어보고 싶은 거야,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이은 게 바로 뭐냐면 자기력 선이야. 오케이? 자, 이제 봐봐. 요게 이제 자기력 선. 내 거 보지 말고 니들 거 봐. 그죠? 자, 자기력 선인데, 그죠? 자기력 선일 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렇게 하자고 과학자들이 정한 거야. 왜냐고 묻지 마. 그냥 정한 거야. 전류도 그냥 지들이 정한 거고. 지들? 그건 그렇지만. 자, 그래서, 아까 쌤이 자기장이 변하면이 뭐도 있었어? 자석의 자기력의 방향이 변하면 이렇게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의 방향은 일단 외워야 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외워야 돼. 그죠? 그럼 너희가 딱 봤을 때, 빨간색이 N극이야. 오케이? 거기 그림 이제 계속 나와.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그죠? 이런 표시를 안 해줄 수도 있잖아. 그죠? 해주면 땡큐인데 빨간색이 N극이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그냥 왜 그래? 이렇게 묻지 마. 그냥 과학자들이 정한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여기다가 이제 그 자석 딱 갖다 놓고 집이 어디였어? 과학자들이 자석을 딱 갖다 놨어. 여기다 이제 N극 S극 해놓고 철가루 쫙 뿌렸어. 그랬더니 얘가 막 이렇게 막 그림이 돼 있단 말이야. 그죠? 철가루가. 그래서 이 선을 다 이제 이어보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그죠? 어쨌든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곡선이 만들어지니까 과학자들은 뭐가 중요해? 방향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지들이 정한 거지. 그래서 그냥 N극에서 나오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이 어디서 나온다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생각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걸로 정했잖아. 그럼 자석 내부는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야 되지. 그럼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가겠지. 자석 안에서는. 이해됐어? 그죠? 그러니까 자석 밖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가는 거지. 이거 선 그어보면 돼. 오케이? 그죠? 자, 우리가 자기력의 방향 왜 중요해? 그죠? 자기력의 방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력의 방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페이지에서 중요한 게 뭐야? 여기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봐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요거. 자기력의 방향. 그죠? 맞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그림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이 선이 이게 자기력선 선이잖아. 맞아? 자기력선 수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이 선이 어디가 제일 밀집돼 있어? 이 양쪽 극이 밀집돼 있지. 그죠? 맞아? 그러니까 이 선이 밀집될수록 즉 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력이 센 거거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도 할 거냐면 계속 얘기 반복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코일이 막 감겨 있어. 자, 코일이 감겼다는 이제 선이 감겨 있다는 얘기야. 그죠? 오늘 계속 얘기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N극이야. 여기가 N극이면 여기서 자기력선이 나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 중심으로 N극이면 자기력선이 나와야 돼, 들어가야 돼? 나와요. 그치, 나와야지.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자기력이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생겨. 나오는 그림이 생겨. 맞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아까 쌤이 여기 요 지역을 A라고 하고 예를 들면 요 지역을 B라고 하자. 그죠? 그럼 어디가 더 밀집돼 있어? 여기가 더 밀집돼 있지. 그치? 그러면 얘가 가까이 와. 그죠? 얘가 가까이 오면 더 센 애가 가까이 오는 거지. 그죠? 그럼 이게 센 애가 더 가까이 오는 것도 자기장이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오케이? 아까 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럼 자기장이 변한다는 게 자석이 더 센 자석이 가까이 오는 경우. 그죠? 그럼 표현 좀 그렇지만 N극이 다가오면 여기서 나온 이 극이 더 가까워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더 많아지니까 자기장이 더 세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흐르는 거지. 자기장이 변하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오늘 계속 이 얘기 계속 반복할 거야. 내가 얘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갖고 와. 그래서 딱 갖고 왔더니 여기 전류가 확 흘러. 왜? 자석이 더 세졌으니까. 그죠? 왜? 여기가 더 여기 자기력선이 더 많아졌으니까. 근데 얘를 여기서 놓고 가만히 있어. 여기다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죠? 자기력선 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즉 자기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들아 자기장이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야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야 변하면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떤 그 과학자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류하고 그러니까 뭐 전기력, 그러니까 전류와 자기를 별개라고 생각을 했어.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딱 실험을 했는데 전선이 있었다. 옆에 자석을 또 놔뒀어. 그냥 우연히 나왔겠지. 근데 전류를 딱 꽂았더니, 그죠? 전류를 딱 흐르게 했더니 자기장이 확 변하더래. 신기해, 안 신기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전류하고 자기장은 별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류를 흘려보내줬더니 얘가 막 그러니까 자석이 움직여. 나침반이 막 움직여. 전류 얘 때문에 얘가 움직이네. 그럼 그다음 뭐였어? 얘를 이제 계속 현 상태로 놔두는 거야. 현 상태로 놔뒀다. 그러니까 전류가 계속 흐르게 했다라고 했더니 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기장이 안 변해. 그죠? 그다음 얘를 껐더니 또 변해. 그죠? 그러니까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도 생기고, 근데 여기서의 내용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여기서의 내용은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도 흐른다. 오케이? 이게 결국 같은 얘기인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에 생긴다라는 그 얘기와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서로 상호관계가 뭐야? 서로 상호관계가 있다. 요 내용이야. 어쨌든 다시 자기장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여기 주로 나오는 내용은 자기장이 방향이 달라지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걸 찾는 게 메인이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장이 변하는 상황이 도대체 뭐냐. 그죠? 자기장이 변하는 상황은 없다가 있는 거, 있다가 없는 것도 있지만 자석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 그죠? 맞아? 자석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 또는 이제 뭐 자석이 더 가까이 오는 거 또는 멀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변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합하면 얘네가 이렇게 변했을 때 그죠? 변했을 때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그걸 찾는 게 이 단원의 메인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계속 할 거야 지금부터.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거는 중학교 내용이거든요. 중학교 내용인데 여기서 너희가 일단 알아둬야 되는 게 전류하고 자기장의 방향인데 자 특히 잠깐만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혹시 기억이 안 날지, 그지? 자 여기서는 지금 봐봐. 근데 설명을 간단히 이게 메인 중요한 내용은 이거거든. 요건데 자 요것만 이제 설명할게. 너무 헷갈리니까. 자 봐봐. 아까 전류하고 자기장은 서로 어쨌든 뭐야? 상호관계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도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변해도 전류가 생기고 그죠? 여기서 이제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슬슬 이걸 건너뛰고 이걸 하는 이유가 그냥 어쨌든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건데 자 지금 봐봐. 주로 문제가 이렇게 코일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코일을 이렇게 여러 개 감아놔. 그죠? 감아놨을 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쓸 거냐면 요 오른손의 법칙을 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먼저 설명할게. 외울 거. 자 여기서 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야. 오케이? 그죠?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고 요 네 손가락의 방향이 뭐야? 전류의 방향이야. 자 다시 여기 지금 보면 얘하고 얘는 서로 반대인데 이거는 이제 별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먼저 얘기할게. 그죠? 자 여기서는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자기장의 방향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 전류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먼저 얘기하면 봐봐. 지금 또 계속 얘기 반복할 거야. 자연은 일단 변화를 싫어한다고 일단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우리가 그 연력학으로 설명할 수 있긴 한데 그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그러니까 자연은 뭘 싫어해? 변화를 싫어해. 그러니까 너희 예를 들어서 너희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체형이 높아지면 싫어. 체형을 낮추려고 해. 그죠? 맞아? 내가 밥을 안 먹어서 혈당이 떨어지면 싫어. 그래서 혈당을 높이려고 해. 맞아? 이것처럼 자연은 변화를 싫어해. 그치? 그래서 일단 메인은 이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 그죠? 아직은 전류가 안 흘러. 그죠?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면 N극이 다가와. 그럼 N극이 다가온다는 이거 반복할 거니까 N극이 다가와. 그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메인은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데 그 흐르는 방향이 자연은 뭘 싫어한다고? 변화를 싫어해. 그럼 N극이 다가오는 게 좋아 싫어? 싫어. 그럼 N극을 뭐 하려고 해? 밀어내려고 해. 그럼 N극을 밀어내려면 여기 누가 생겨야 돼? 여기에 N극이 생겨야지. 그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고? 전류가 흐른다고. 그럼 여기에 N극이 생기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 그걸 묻는 거니까. 그럼 아까 쌤이 이때 뭐 쓰라 그랬어? 오른손. 그죠? 오른손 썼을 때 요 엄지손가락을 N극의 방향인 건데 자석의 방향을 생각해야 돼? 이걸 생각해야 돼? 여기 생각해야지. 왜냐면 전류가 흐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얘가 엄지손가락이 N극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전류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는 전류가 어떻게 들어? 뒤로 들어서 앞으로 나오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지, 전류가. 오케이? 이렇게 계속 반복할 거야, 또. 자, 이번에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따 반복했지만, N극이 다가오니까 여기 뭐가 생겨? 변화를 싫어해. 그러니까 뭐야? N극이 생겨서, N극과 N극이 서로 뭐해? 밀어내는 뭐가? 청력이 작용하는 거지. 오케이?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걸 뭐라고 불러? 청력. 그죠? 자, 그럼 봐. 이번에 여기다가 또 코일이야. 이번엔 N극이 멀어져. 싫다니까. 그죠? 근데 자연은 뭘 싫어해? 변화를 싫어해. 그죠? 그럼 얘가 멀어지는 게 싫어, 좋아? 싫어. 그죠? 그럼 얘를 이제 뭐 해야 돼? 끌고 와야 돼. 그럼 여기 이제 누가 생겨? 이쪽에.
요쪽에 코일의 요쪽에 S극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럼 이쪽에 S극이니까 이쪽은 뭐겠어? N극이겠지.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전류의 방향 찾는 거. 그죠? 그럼 전류의 방향 찾을 때 N극이 뭐야? 엄지손가락이 뭐였어? N극인데 자석을 봐야 돼? 코일을 봐야 돼? 코일.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그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봐봐. 내가 그럼 여기다 놓고 자석을 넣었다. 이걸 계속해. 그럼 전류가 이렇게 줬다. 이렇게. 계속. 그게 발전기야. 그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 메인은 계속 그 내용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표로 나오거나 그래프로 나오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야. 그치? 그래서 다시 잠깐 가면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왜냐면 이게 결국은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그죠? 전류 흐르는 방향이 얘 변화를 뭐 하는 방향? 막는 방향. 그죠? 맞아? 그래서 얘가 N극이 다가오면 그 변화를 싫어해서 얘가 N극이 생기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고 N극이 멀어지면 얘가 멀어지는 게 싫으니까 S극이 생기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그 내용이야. 정말 이해됐어? 외울 수 있겠지? 그죠? 맞아?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표현을 계속 바꿔가면서 할 거야. 왜냐면 문제는 표현을 계속 바꿀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문장의 표현이 달라지더라도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라고만 찾으면 돼. 이해됐어?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또 반복할 텐데 그래서 가까워지면 얘가 서로 뭐 하려고 해? 밀어내지.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정민아?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것도 되게 중요해. 뭐야? 청력. 밀어내는 힘. 그죠? 맞아? 얘가 멀어지면 뭐야? 그때는 잡아당기려고 하지. 그땐 뭐야? 인력. 도율이 듣고 있니? 네. 그렇겠지. 마찬가지야. 자, 이번엔 이것도 계속 반복할 거야.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할 거야. 코일이야. 아직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오늘 계속 반복할 건데 이번엔 S극을 내가 그냥 갖다만 놨어. 이렇게 이 상태로 있어. 그럼 자기장이 있어 없어? 있지. 자석이 있으니까. 그죠? 자, S극 그러니까 여기 자석이 있으니까 일단 자기장이 있어 없어? 있어. 그지? 맞아? 그러면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자기장이 뭐 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변하면. 그 변하면이라는 게 있으면이 아니면 변하면이야. 그럼 다시 자석을 그냥 가만히 냅둬. 그럼 자기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그치? 그래서 그 중간을 이제 생략하고 얘기할 거야 이제. 그죠? 자, 자석이 여기 S극이 있어.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왜? 자기장이 뭐 해야 되니까? 변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죠? 그래서 자기 이 표현도 나중에 그래프로 설명할 거야 또. 오케이? 그죠? 그래서 너희들 오늘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자기장이 있는 게 아니라 변해야 전류가 흐르는구나. 그죠? 맞아? 그럼 마찬가지 봐봐. 이번 S극이 다가와. 그죠? 자, S극이 다가와. 생각해. S극이 다가오는 게 자연은 뭘 싫어해? 변화를 싫어해. S극이 다가오니까 뭐 하겠어? 이쪽에 뭐가 생기겠어? 청력이 작용해서 여기 뭐가 생기겠어? 그러니까 S극이 생겨서 청력이 생기는 거지. 그죠? 그럼 이쪽에 S극이 되니까 얘는 뭐가 돼? N극이 되지. 그죠? 누구하고 똑같아? 얘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어떤 문제 나오냐면 이 네 가지 상황을 주고 나서 같은 방향으로 전류 흐르는 애 찾는 거야. 그죠? 맞아? 그러면 여기서 N극 생기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봐봐. 얘가 얘가 지금 다가오니까, 그죠? 내가 그런 거지? 네. 다가오니까, 여기도 봐. 다가오니까 청력 생겼지. 왜? 다가오는 게 싫으니까 밀어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오든 간에 다가오면 그냥 청력, 멀어지면 인력. 요 내용을 계속 반복할 거야. 그죠? 맞아? 그래서 청력, 인력, 이런 표현보다는, 그죠? 나중에 뭐를 또 묻냐면 얘네들의 힘의 방향을 물어. 뭐 아래쪽이다, 위쪽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력이다, 청력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죠? 얘가 힘이 뭐 아래로 작용한다 또는 위로 작용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묻는데 어렵진 않죠. 그죠? 맞아? 그래서 어쨌든 다가오는 게 싫어. 그럼 뭐야? 밀어내니까 다가올 때는 청력이 작용하고, 그죠? 멀어질 때는 인력이 작용하고. 뭐 어떤 극이 오든지 간에. 왜? 자연은 변화를 싫어해.
오케이? 그 표현은 나중에 너희가 이제 물2를 배우게 되면 그죠? 연력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는 이제 그력이 중요하고 요게 내용이 다른데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 그 표현들을 계속 다르게 표현을 할 거다라는 거. 그죠? 자, 그다음에 그냥 9페이지 일단 넘기세요. 자, 그래서 여기 5페이지부터가 이제 메인 내용이에요. 자, 전자기류. 그죠? 자, 요거를 이제 발견하면서, 자, 봐봐. 아까 자기장이 변하면, 즉, 자석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코일이 왔다 갔다 해도 되죠. 그죠? 맞아? 그러니까 자석 해놓고 이제 코일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럼 자기장, 아까 얘기했지만, 전류는 어쨌든 변은 계속 되고 있었거든. 그죠? 전류는 발견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걸 내가 대량으로 생산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뭐, 그래서 아까 개구리를 가지고 전류를 만든다고 해도 개구리 몇 천마리를 죽일 수는 없잖아. 그죠? 맞아?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생기는 걸 알게 됐어. 그죠? 그럼 자기장만 계속 변하게 해주면, 즉, 자석만 계속 돌려주면 전류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전기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게 요게 이제 전자기류. 그죠? 그래서 요 다음 단원이 바로 뭐냐면 발전기. 발전기가 전기를 대량 생산 만드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다음 단원은 발전기에서 이게 터빈을 돌리잖아요. 이제 터빈 돌리는 게 이게 자석을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자석을 돌리게 하는 에너지원이 물이냐 하면 이제 수력 발전. 불이냐 하면 이제 화석연료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이냐 하면 원자력 발전.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전자기류는 전류를 내가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죠? 그 원리다라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다시 갈게. 자, 여기서 지금 봐봐. 전자기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자석이나 코일이 움직일 때. 자, 자석이나 코일이 움직인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야?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야, 변한다는 얘기야. 그쵸? 뭐 하는 거 아니지 않잖아. 정직하고 말해. 오이씨. 이런 거에 상처 입지. 아, 어제 잠깐 딴 얘기지. 어제 새벽에 빡쳐가지고 녹화했는데. 이제 3학년에 세특기관이잖아요. 너희도 마찬가지인가? 근데 한 명 애가, 그러니까 너희도 그걸 알아야 돼.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이렇게 너희 때문에 화가 나 상처 받아 안 받아? 받죠. 근데 나도 상처를 받는다기보다 나는 받은 만큼 갚아주거든요. 근데 어제 한 아이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선생님이 컨설팅하는 중에 4명의 의대를 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제 그 세특 때문에 그 전날 한 50분을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가 세특 고쳐서 보내라고 보냈는데 내 말이 전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잘 못 알아들은 거야. 근데 얘가 그 세특을 쓰느라고 한 5시간을 소비를 했나 봐. 근데 의대에 대해서 최저가 높아서 수능 공부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다시 수정해서 보내줬는데 얘가 이제 나는 이제 너희도 나중에 그걸 알겠지만 이게 과정 중심으로 써야 되거든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가 궁금했고 그래서 이걸 교과 지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고 근데 교과 지식은 한계가 있어 없어?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추가적으로 뭘 공부할 때 이 패턴을 써야 되는데 얘가 이제 그런 걸 안 써가지고 내가 특정 부분 다 빼고 다시 써.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줬어. 그랬더니 얘가 대뜸 나한테 통화할 때 왜 그런 얘기 안 해줬니? 순간 내가 그걸 듣고 빡이 돌아가고 내가 예전부터 가르쳤던 애가 아니면 진짜 쌩 난리를 쳤을 텐데 근데 얘가 되게 좀 징징거리는 타입이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도 화는 나잖아. 그래갖고 내가 네가 못한 걸 왜 감히 선생님한테 짜증을 내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얘가 말하는 거에 뭔가 코멘트는 다 해주는데 어쨌든 말투에 느껴짐이 있잖아. 아 선생님이 진짜 빡 돌았구나. 그걸 충분히 느끼게 해줬어요. 말투에. 그랬더니 아까 낮에 문자가 왔더라고. 어제 밤에 죄송하다고. 그렇지만 쉽게 용서하지 않았어. 난 아직도 화가 나는 중이다. 그렇지만 너한테 그러니까 너 세특은 마무리는 해주겠다. 일단 보내고 그죠? 그리고 일단 나중에 원서 상담할 때 어떻게든 안 갚으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상처 주면 안 돼. 특히 나한테는 안 돼. 왜냐면 나한테는 해도 되는데 얘들아 너희가 배로 당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얘는 아직도 지금 내가 하는 중이야. 아까 막 문자 왔는데 그래서 그런 거 바로 이렇게 쉽게 용서해주면 안 돼. 알았어? 자, 간단 얘기. 자, 그 다음 여기서 자 자석이나 코일이 움직일 때라는 게 뭐야? 자기장이 변할 때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과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는 문제가 메인이야. 그죠? 그래서 요게 메인이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1번 자 자기장이 변하면
그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된다라는 게 아까 요 내용이었어. 그죠? 자기장이 변하면 뭐야? N극이 다가오면 또는 N극이 멀어지면 그죠? 맞아. 그럼 N극이 다가오면 변화를 뭐 한다고? 싫어한다고. 그죠? 싫어해서 여기 뭐가 생겨? N극이 생기면서 이렇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 그 내용이 요 문장이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기장이 변한다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볼게요. 이제 표현을 계속 달리할 거야. 여기 보면 자 자기장이 변하는 상황은 첫 번째 자석이 움직이거나 코일이 움직이는 이거 되게 당연한 거죠. 그죠? 맞아. 자석 그래서 봐봐. 아까 자석이 있어. 전류 흘러 안 흘러? 왜 안 흘러? 잠시만요. 아, 안 흘러요. 그니까 왜 안 흘러? 뭐 신났어. 봤어? 안 흘러요. 어쨌든 왜 이래? 변화를 싫어해요. 잘. 다시 할게.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흘러. 근데 내 질문은 자석이 있으면이야. 여기 자석을 가만히 냅둬. 그죠? 맞아. 자석을 가만히 냅두면 자기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 자, 다시 괜찮아.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아까 선생님 처음에 뭐라 그랬어? 자석의 영향력이 있는 공간. 그죠? 맞아. 그럼 자석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장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자기장이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 그랬어?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 그랬어? 그치? 자석이 있어. 그럼 있다는 얘기는 자기장이 지금 변한다는 얘기야? 그냥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럼 변해 안 변해?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그치? 그 얘기를 이제 내가 줄여서 할 거라고. 자석이 있어.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그치? 그 얘기를 너 다음 시간에 또 딴소리 하면 안 돼? 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너 이해했지? 그러니까 정민이 맨날 이해만 해. 그 복습을 안 해. 웃기지마. 너 지식시대 문제 다 풀었어? 준 거? 거봐. 복습을 안 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 풀어가야 돼. 다음 주 수요일에 새로운 단어 또 문제집 나갈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냐 아니라 그 교과서 그것도 나갈 거야. 자, 근데 어쨌든 자 봐봐.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생긴다? 전류가 흐른다. 변하면 있으면이 아니라 변하면 아직나 써놔. 있으면 아님. 그죠? 자석이 가만히 있어도 그건 변화가 없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보면 자기장이 변한다라는 게 일단은 직관적으로 자석이 움직이거나 코일이 움직이거나 이거는 이해할 수 있지.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 자, 여기 지금 보면 자석이 있어. 그죠? 자석이 있으니까 자기장이 있어, 없어? 있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보면 요게 디귿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약간 이 불평 같은 거. 그죠? 이걸 여기 그냥 일단 가만히 냅둬. 그러니까 이 상태.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자기장이 있어, 없어? 있다.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안 흘러.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코일을 살짝 돌려. 계속 돌려. 자, 그러면 봐. 선생님 지금 뭐 설명하는 거냐면 자기장이 변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얘를 계속 이렇게 돌리면 이 안에 이 면적당 여기 지금 이 면적이 어때? 변하지. 그 면적이 변한다는 건 여기 지금 보면 자기장의 방향이 아까 자기력선 수잖아. 아까 자기장의 세기가 자기력선 수잖아. 맞아? 자, 자기력선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죠?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 그럼 여기 이렇게 보면 N극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일단 여기는 세 개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런데 내가 코일을 돌리면 이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가 어때? 변하지. 얘가 처음에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야. 아직 보여? 네. 다시. 예를 들어서 이 녹화 되나? 이거 도의를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자기장이 변화면의 또 다른 예시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인데, 그죠? S극인데, 자, 자기력선은 어디서 나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아지나? 인국에서 있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다고 쳐. 그죠?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이렇게 깔아. 그죠? 그럼 이 상태, 천천히, 요 코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럼 얘가 이 상태.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그죠? 안 흘러. 왜 안 흘러? 변화. 그죠? 변화가 없지.
자기장의 변화가 없잖아. 그치?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돌려. 그죠? 맞아? 이렇게 돌리면, 이제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지금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그림 좀 이상하다. 여기 이렇게 돌리면, 이 면적이 어떻게 돼? 얘가 감소하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가, 지금 그 그림이 이상하게, 이걸 표현 잘못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자기 이렇게, 다시 할게.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얘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돌려. 그죠? 그러면 요 그림자라는 선, 요 면적당 통과하는 선의 수가 면적이 어때? 면적 자체가 줄어들지. 그죠? 이해돼 이 말?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요 면적을 다 통과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게 이렇게 발이 줄 거 아니야. 그죠? 맞아? 그러니까 자기력 선수가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럼 자기력 선수가 감소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장이 또 뭐 한 거야? 변한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흘러. 그죠? 그래서 그러다 얘가 완전히 이렇게 되면 요 면적이 흐르는 자기력선이 없지. 그죠? 맞아? 그럼 이때, 자 봐봐. 이때 여기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일단은 없는데 이때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요게 조심해야 돼. 봐봐. 예를 들어서 요때는 아까 전류가 안 흘렀죠. 근데 얘가 계속 움직였어.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봐봐. 위에서 내가 지금 자석이야. 그죠? 그래서 막 자기력선 보내고 있어. 그죠?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위에서 얘를 그림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돌잖아. 그죠? 그럼 내가 보는 면적의 점차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죠? 맞아. 줄어들다 요 순간이 딱 됐어. 그죠? 그럼 이때는 지금 내가 보이는 면적이 여기밖에 없지. 그럼 자기력 선수가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럼 봐. 자기력 선수가 감소한다라는 게 자기장이 변한다는 얘기에 포함이 돼 안 돼? 포함되지. 그래서 이때도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때는 자기력 선수가 별로 없잖아요 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자기력 선수의 개수하고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자기력 선수의 변화가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요때가 전류가 최대예요. 요때가. 나중에 그래프로 다시 설명할 거야.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 내용은 다 지금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 그죠? 근데 어느 방향? 변화를 싫어하는 방향. 이거 이제 너희가 문제 풀다 보면 어렵지 않을 건데 변하는 방향, 변하는 예시가 움직이는 거. 자석이나 코일이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 자, 그 다음에 코일이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 그죠? 회전하면 아까 얘기했으면 내가 자석이고 지금 막 자기력 보내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자기력선을 아무리 쏴도 얘 통과하는 면적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 그죠?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력선 수가 변한 거기 때문에 이때도 전류는 흐른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력선 수가 있으면이 아니라 변하면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까지 오늘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렌치 법칙. 자, 렌치 법칙은 그냥 간단해요. 어떤 거냐면 아까 똑같은 얘기야. 그죠? 얘가 전류가 흐르는데 어떤 전류가 흐른다?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 봐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이 네 가지 상황에서 네 가지 상황에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찾는 문제인데 그죠? 자, 첫 번째 N극이 다가와. 그죠? N극이 다가오면 거기 이제 그림 보세요. 그림. 첫 번째 N극이 다가와. 그러면 위에 누가 생겨요? N극이 다가오면 얘를 뭐 하려고 해? 밀어내려고 하지. 그러니까 위쪽에 뭐가 생겨? N극이 생기지. 자, 그럼 봐봐. 너희가 직접 해봐. 자, N극이 생기면 손 어떻게 해야 돼? 너 손을 되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꺾어, 이렇게. 애들이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그죠?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N극이 다가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전류가 일로 나와서 B를 거쳐서 어디로 가? 검육에 지나서 A 방향으로 가겠지. 오케이? 그죠? 자, 이번에 N극이 멀어져. 자, N극이 멀어지니까 뭐해? N극이 멀어지는 게 좋아, 싫어? 싫지. 그죠? 그러면 이제, 그쵸? 위쪽에 뭐가 생겨? S극 생기고 밑에 N극 생기니까 이제 손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하게 꺾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 아, 손도. 그죠? 그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A를 거쳐서 검육이 거쳐서 B로 가는 거지. 맞아? 우리가 지금 아까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흘러. 이게 처음 시작이었고 그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야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 그게 이제 메인 내용인 거야. 이해됐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너희가 해야 되는 건
n극이 첫 번째 n극이 가까우고 s극 뭐 이거 이런 상황이지. 그죠? 이 상황에서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죠? 맞아? 오늘 이거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은 얘기 할 거야. 근데 큰 틀은 변하지 않아.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아까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그죠? 맞아? 그럼 힘이 작용하는 게 가까이면 뭐해? 실어. 그러니까 뭐야? 청력. 멀리 가면 실어. 뭐가 작용해? 인력. 그죠? 맞아? 그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 청력과 인력의 방향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주로 그런 내용이야. 어렵지 않지? 여기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너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풀겠지만 문제를 풀면 되게 생소한 예시가 막 나오거든. 근데 생소한 예시가 나왔을 때 너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 자체를 다 까먹어. 그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방향에 그냥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반대 방향에 흐르는구나. 요거 오늘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 메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할게요. 6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앞에 내용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여기 첫 페이지 중요한 거 첫 페이지 어디 갔어? 자, 여기 첫 페이지 중요한 건 뭐야?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에 들어간다. 그죠? 이거 하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아, 자기장이 자석이 어떻게 변했을 때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찾는 게 중요하구나. 이 생각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를 이해해야 뒤에 그림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맞아?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생각해야 돼? 얘가 자석이 가까이 온다, 멀어진다라는 게 자기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변한다는 의미. 그죠? 그래서 오늘 아진이 계속 헷갈렸던 거. 자석이 있으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그치? 그죠? 그 문제가 여기 자석을 가만히 냅두면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그치? 그거 헷갈리면 안 돼. 문제 많이 나와. 그치?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메인이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요거. 그죠? 요거 왜 중요해? 아까 얘기했지만 N극을 결정을 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석이 움직이면 뭐가 N극, S극이 결정이 되잖아. 그래서 N극을 결정을 해야 뭘 알 수 있어? 전류의 방향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6페이지가 제일 중요하죠. 아까 설명했던 거. 그죠? 맞아? 자기장이 변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됐니? 그치? 그래서 너희는 다음 시간에 요 뒤에 내용마저 하고 문제풀이 할 거예요. 여기는 이 내용이 거의 다야. 어렵지 않지? 그죠? 맞아? 자, 선생님 문제 줬으니까, 그죠? 일단은 먼저 내용 먼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파트 아이들. 자, 다음 시간에는 빛까지 했고요. 그죠? 빛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쭉쭉 읽어가면서 하면, 그죠?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여기는 이 단어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혹시 학교에서 그 단어 들어가는 점은 뭐야? 열수지. 그거 들어가면 이제 그때도 좀 빡세게 해야 돼. 여기는 근데 어쨌든 외울 거 외워야 되니까. 됐어?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깐 이제 녹화 끄고 문제집 검사.